연초에 예상을 못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난해도 별로 주식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달에 고점을 찍고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폭이 완만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올 줄은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는 올해 이제 처음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0.25%포인트를 상승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일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고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 그냥 금리 인상을 0.75가 뭐예요? 0.75를 4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0.5하고 처음에 0.25 했으니까 0.75를 5번 한 셈이죠. 그러니까 0.75 5번이면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유례 없는, 그러니까는 몇십 년 사이에는 유례 없는 그 경험하지 못한 그 초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초금리 인상이었다는 얘기죠. 빠른 금리 인상.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거는 그 아래 공포, 원래 아래 공포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얘기가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나오면서 대두됐던 문제거든요. 2년 6개월 전에. 그런데 그때 그동안에 뭐 아시다시피 돈을 원체 풀면서 그 말이 싹 없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것도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주식시장을 이렇게 누르는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연초에 터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순간적으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촉발된 그 에너지주 고공행진, 거기에다가 식량난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던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전쟁이 종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 후폭풍, 그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조금 이 하락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부터 그러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 전업 투자 22년 만에 올해 처음 마이너스거든요. 네,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저 손해 본 적이 한 해도 없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확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래 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대형주들을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올해는 이제 모든 투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코인이라든가 주식, 채권,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기존 보유하고 있던 쪽에서는 큰 손실이 많이 났거든요. 채권 투자, 뭐 부동산도 말할 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수익이 난 투자라고 붙어 있는 쪽에서 수익이 제대로 난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다 마이너스 성적인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자분들도 뭐 삼성전자 8만 원대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통이 심하죠. 1년 내내 떨어져 가지고 연초부터 떨어졌잖아요. 연초.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아차하니까 다 놓친 거죠.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저 개인적으로 이제 대응을 잘못한 부분도 있죠. 대형주를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보통은 초기에 가능성이 없으면 제가 다 이렇게 자르는 편인데 미련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다 보니까 그게 손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털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는 저 역시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본인도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계좌나 투자하는 방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점검하는. 이게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 리프레시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삼는 편이죠. 그때는 제가 잘했어요. 되게 잘해가지고 그때는 뭐 평상시하고 똑같이 수익이 나서 저는 전혀 데미지를 안 입었었거든요. 그때는 손절을 빨리 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한 번씩 해가지고 그때 수익 되게 좋았어요. 그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수익 좋았고.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또 차이도 있어요. 차이. 그때는 떨어지는 기간이 물론 이제 지수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번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떨어지는 게 V자예요, V자. 그러니까는 아주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4개월 동안. 9월 초순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떨어지고서 그 다음 해에 2000에서 그 다음 해에 1700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다시 2000이 넘었죠. 2200까지 갔는데 요번에는 4개월 떨어진 게 아니라 작년 여름부터 해서 1년 6개월 떨어진 거예요. 1년 6개월.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이제 손실을 키웠던 거고 재작년 같은 경우도 초기에 떨어질 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일 때 그때도 떨어진 게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 당시는 2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2월 초순부터 코로나 발생한 거는 그 전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얘기가 나온 거는 그 1월 하순부터 나왔던 거고 막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막 난리 부르스 피웠던 거는 이제 2월 달이고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는 이제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3월 초순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다 손절을 했죠. 다 손절을 하고서 다시 샀단 말이에요. 다시 1500포인트 때. 그래서 그 2년 전에는 수익이 크게 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손절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또 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싶어가지고 내년 초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한 1월 달까지는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12월 그 실적들 4분기 실적들은 나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해도 그 반도체 지난해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50% 이상 이렇게 감소하는 거로 나오고 있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년 1월 1분기가 어떠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아마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 1, 2월 달이 조금 고비지 않을까 싶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별 크게 오르고 내린 게 없이 이렇게 이제 바닥 확인하든가 그 이슈에 별다른 이슈도 없잖아요. 이제 연말 연초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10%까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최악인 만약에 그 이제 기업 실적에 따라서 개별 기업에 따라서 틀리겠죠. 이제 4분기 실적이
진짜 나쁘게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를 맞아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예상치 정도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고점인 상태에서, 지수가 고점인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추가로 많이 하락을 하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엄청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다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악인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한 0.5% 정도, 그 정도는 추가 하락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코스피가 2150이잖아요. 거기를 깨고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내년에 2100까지도 전망한, 평균적으로 그렇게 전망한 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최고로 나빠도 2200까지 가겠나? 이제 거기까지도 제대로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오히려 조금 출렁거릴 수도 있죠. 이제 12월 결산법인들 발표가 1월 중순께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때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언더슈팅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1월 달에 뭐 급등하고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언더슈팅 하는 것처럼 오버슈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년 하반기에 모든 악재가 사라지고, 그러고 금리 인상도 다 끝나고 그러면은 그래도 꽤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만은 이제 고금리가 이렇게 지속되는 상태에서 뭐 성장주들이 막 올라가고 그러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동성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 좋은 기업들만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제가 보기에 이제 한 28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 짧은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한 1분기 정도 해당하는 경기 침체는 올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심한 경기 둔화, 이 정도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중국이 그 위드 코로나로 가면 거기에서부터 일단 세계 경제에 이 침체된다든가 둔화되는 게 조금 이렇게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방어하는데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급격한 경기 침체는 순간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순간적이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도 이제 내년 2월 춘절 지나고 나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H증시 같은 경우 보면 시진핑 3연임 하면서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5,2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요번에 6,9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바닥 대비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뭐 40% 정도 지수가 그 정도 진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다가 지금 6,600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패권 전쟁이라든가 미국의 견제는 지속될 거니까는 이제 그것도 선별해 가지고 좀 들어가야죠. 중국 내수주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괜찮을 것 같고, 소비재 쪽은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리오프닝 주들도 비교적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뭐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일본 여행 같은 경우 엔화 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본 여행객들이 엄청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중국이 이제 완전히 그 방역을 완화해가지고 여행이 좀 자유롭게 되고 그러면 면세점주들도 괜찮을 거고,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공항 면세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썰렁하죠, 썰렁.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없기 때문에 썰렁한데, 그러니까 그 상황, 중국의 방역 상황을 이렇게 봐가면서 너무 섣부르게 투자하지 말고 언제 또 바뀔 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죠. 물론 이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시장 지배력은 그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그 2차 전지 3사가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도 경쟁이 격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테슬라나 그 미국, 그 유럽의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자체 배터리를 생산해서 쓰려고 하고, 또 중국 같은 데는 값싼 이제 그 배터리가 치고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시장 점유율은 그 3사의 시장 점유율이 7%인가 이렇게 떨어진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데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는 이게 꼭 그러니까는 장의 성격을 파악할 줄 알아요. 내년이 상승장이라는 건 아니죠. 반등장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지수하고 맞춰가지고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면 매수해서 다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고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싶으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다 그런 식으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수가 신고가를 치고서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얕게 생각을 하시라고, 얕게. 그래서 이게 가격 대비 기업 가치 대비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매수하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5% 10% 올라가면 지수는 안 올라갔는데 10%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해야지.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리튬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서 그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아직은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또 웬만큼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반등이 오늘 같은 경우 일어났는데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아무리 리튬 배터리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기존에 많이 올라간, 올해 같은 경우도 일부 주식들은 이 하락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종목들. 내년에도 그런 종목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올라갔던 거 말고 항상 그래요. 어떤 거든지 큰 시세를 내줬던 것들은 그 다음에 그 큰 시세를 못 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업이 사람으로 따지면 한 사람으로 보면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꽃이 피는데 평생 잘 나가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뭐 수천만 명 중에서 몇 사람 정도는 평생 잘 나갈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기업이 평생 올라가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업이 내년에 시장 전망이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종목을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시세판을 잘 살펴보다 보면 그 시대, 아무튼 돈 잘 버는 기업이 최고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 특히 실적 장세, 우리가 말하는 기업 실적 이 유동성이 이제 많이 풀릴 때는 이제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올해처럼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는 역금융 장세. 그러니까 유동성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실적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실적 장세.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떤 기업, 스몰캡이든 뭐 항상 실적이 좋은 기업 찾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주가에 반영돼서 가격이 높고 미리 많이 올라간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도 이제 다우데이터라든가 또 재룡전기라든가 뭐 몇 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싼 가격에 있다가 서너 배씩 올라왔죠, 지금. 뭐 그런 것처럼. 또 삼천리, 올해 같은 경우 삼천리도 엄청 많이 올라왔고. 이제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종목 분명히 나와요. 매년 나와요, 매년. 아무튼 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올해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도 좀 크게 올랐던데, 그 5,000원짜리였었잖아요. 5,000원짜리. 그러다가 저도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 근데 그게 지난번에 4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배터리 뭐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오늘 크게 좀 올랐었는데, 반도체 관련 만약에 이제 전방산업, 다시 말해서 반도체가 괜찮으면 반도체 관련주에서 그런 종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제 과거에 이게 답습이에요, 계속해서. 지금은 2차 전지 중에서 리튬 배터리 그랬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몇 개 종목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 뭐 6,000원 정도 있던 거가 27,000원 정도까지 왔었던 것처럼, 내년에도 또 이제 그 가격대에 있던 것들이 그런 시세를 내주는 종목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